80조 원을 아끼려다 나라를 망하게 생긴 전 세계 국가들이 지금 돈을 싸들고 한국 원전 앞에 줄 서 있습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 정부에 애원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데이터 센터부터 지어주세요. 하지만 한국의 답변은 차갑습니다. 2030년까지 자리가 없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한국 원전 산업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가 한국의 기술 없이는 미래를 그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그 충격적인 반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17년 한국 원전 산업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탈원전 정책이 시작되면서 신규 원전 건설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기술력이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원전 설계사들은 회사를 떠났고 용접 장인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 흩어졌습니다. 경남 창원의 두산 에너빌리티 공장은 텅 비었습니다. 원전 핵심 부품을 만들던 거대한 공장이 멈춰섰습니다. 40년 경력의 용접공들이 일할 곳이 없어져 퇴직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은 원전은 끝났다며 다른 산업으로 떠났습니다. 가장 비참했던 건 UAE 바라카 원전 현장이었습니다. 한국이 2009년에 따낸 4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탈원전 정책으로 신규 인력 양성이 중단됐습니다. 현장에 투입할 젊은 기술자가 없었습니다. 60대 장인들이 은퇴를 미루고 사막으로 날아가야 했습니다. 한국 원전 산업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틈을 노린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8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보조금을 쏟아부었습니다.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배터리를 미친 듯이 찍어냈습니다. 가격은 한국이나 유럽 제품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중국산으로 뒤덮였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환호했습니다.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다. 유럽도 중국산 태양광을 대량으로 수입했습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고립됐습니다. 원전은 시대에 뒤떨어진 기술 취급을 받았습니다. 재생에너지가 미래다. 원전은 위험하고 비싸다. 전 세계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에너지 인프라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7회 GPT를 시작으로 인공지능 혁명이 폭발했습니다.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운영하려면 엄청난 전력이 필요했습니다. 기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10배, 20배로 급증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AI 경쟁에서 이기려면 더 많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전력이 부족했습니다. 기존 전력망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재생에너지로는 해결이 불가능했습니다. 태양광은 밤에 발전이 안 됩니다. 풍력은 바람이 불어야 돌아갑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합니다. 단 1초의 정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중국산 인프라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2025년 여름, 동남아시아에서 재난이 시작됐습니다. 필리핀의 태양광 발전소가 집중호우에 무너졌습니다. 중국 업체가 지은 시설이었습니다. 패널 고정 장치가 부실해 산사태와 함께 쓸려 내려갔습니다. 50억 원을 들인 시설이 1년 만에 폐허가 됐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풍력단지는 더 심각했습니다. 중국산 터빈 날개가 강풍에 부러져 나갔습니다. 내구성 테스트가 제대로 안 된 저가 부품이었습니다. 수리비가 건설비보다 더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아프리카의 전력망은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중국이 1대1로 정책으로 깔아준 송전 시스템이 3년 만에 고장났습니다. 부품 교체를 하려고 해도 중국 업체는 연락이 안 됐습니다. 애초에 AES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깨달았습니다. 싸구려에는 이유가 있었다. 80조 원을 절약하려다 국가 인프라를 날려먹은 겁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26일 한국 정부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038년까지 원전 비중을 35%로 확대한다. 신규 원전 8기를 추가 건설한다. 탈원전 정책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다음 발표였습니다.
SMR, 소형 모듈 원자로 상용화에 SMR은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기존 대형 원전의 10분의 1 크기입니다. 공장에서 모듈처럼 찍어내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습니다. 건설 기간이 10년에서 3년으로 줄어듭니다. 가격은 절반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 AI 데이터 센터 옆에 바로 지을 수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움직였습니다. 구글이 먼저 한국 정부에 연락했습니다. SMR 2기를 우리 데이터 센터에 지어달라. 비용은 우리가 다 된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뒤따랐습니다. 우리는 3기가 필요하다. 2027년까지 가능한가? 아마존은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업과 합작 투자하겠다. SMR 기술을 공유해달라. 메타, 애플, 엔비디아까지 줄을 섰습니다. 한국의 답변은 동일했습니다.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려두십시오. 2030년까지는 일정이 가득 차 있습니다. 불과 5년 전 일자리를 잃고 공장을 떠났던 장인들이 다시 호출됐습니다. 은퇴했던 60대 엔지니어들이 복귀했습니다. 원전학과 지원율이 3배로 뛰었습니다. 한국 원전 산업이 부활한 겁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한국은 원전 건설 경험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1978년 고리 1호기부터 2016년 신고리 3호기까지 40년 동안 24기의 원전을 지었습니다. 단 한 번도 중대 사고가 없었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은 전설이 됐습니다. 2009년 수주했고 2020년 상업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약속한 기한을 정확히 지켰습니다. 예산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중동의 50도 사막에서 한국 기술자들이 해낸 기적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달랐습니다. 프랑스는 플라망빌 원전 건설에 17년이 걸렸습니다. 예산은 4배로 불어났습니다. 미국은 보글 원전을 짓다가 웨스팅하우스가 파산했습니다. 오직 한국만이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가격에 원전을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SMR 기술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선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6년 현재 전 세계 에너지 지형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원전을 포기했던 국가들이 다시 원전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독일은 탈원전을 선언했다가 2023년 다시 원전 재가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 폭등과 전력 부족 때문입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을 멈췄지만 2024년부터 재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안보가 무너지면 경제가 무너진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영국, 프랑스, 폴란드, 체코가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원전 좀 지어달라. 한국은 선택권을 쥐었습니다. 어느 나라와 협력할 것인가를 한국이 결정합니다. 입장이 완전히 바뀐 것.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됐을까? 중국도 원전 기술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가 없습니다. 2025년 타이산 원전에서 냉각수 누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 달 동안 숨겼습니다. 프랑스 합작 파트너가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 이후 중국산 원전을 수입하겠다는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싸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중국은 자국 내에서만 원전을 짓고 있습니다. 해외 수출은 막혔습니다. 결국 80조 원을 쏟아부은 태양광과 풍력 시장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미국은 아예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중국의 에너지 패권 전략이 실패한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가성비라는 함정에 빠지면 결국 더 큰 대가를 치릅니다. 80조 원을 아끼려다 국가 인프라를 날린 나라들을 보십시오. 싸다는 이유로 중국산을 선택했다가 3년 만에 전부 재시공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2배, 3배의 돈을 쓰게 됐습니다.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한국의 원전 기술. 그 기술을 만든 건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용접공, 설계사, 엔지니어들의 땀과 경험입니다. 2017년 탈원전 정책이 시작됐을 때 그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다행히 UAE 프로젝트가 있어서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만약 그마저 없었다면 한국 원전 기술은 영영 사라졌을 겁니다. 기술을 잃는 건 1년이면 됩니다.
하지만 되찾는 데는 10년, 20년이 걸립니다. 2026년 지금 한국은 에너지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은 단순한 전력 계획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에너지 주권 선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국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 우리 기술로 우리 전력을 책임진다. SMR은 단순한 발전소가 아닙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이 모든 산업은 안정적인 전력 없이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SMR 기술을 선점하면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한국 앞에 줄을 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한국 없이는 AI 시대를 열 수 없다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80조 원을 절약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800조 원의 미래 가치를 날린 겁니다. 중국산 인프라를 선택한 나라들은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한국 원전을 포기했던 우리도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걸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는 되돌렸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2030년 한국은 전 세계 SMR 시장의 40%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 규모만 300조 원이 넘을 겁니다. 이게 바로 기술의 힘입니다. 싸구려를 거부하고 제대로 된 것에 투자했을 때 얻는 결과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 원전 앞에 줄을 선 이유, 이제 아시겠습니까? 80조 원을 아끼려다 나라를 망칠 뻔한 국가들의 절박함, 그리고 그 기회를 잡은 한국의 반격.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이 쓰고 있는 에너지 대역